김호중은 산업도시 울산의 먼지 낀 거리 속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다. 한때 큰 꿈을 꾸고서 밝아 보였던 그의 눈은 이제 후회와 상실의 세상을 담고 있는 듯 슬퍼 보였다. 1991년 10월 2일 33세의 나이로 태어난 그는 아직 젊지만 나이에 비해 주름진 얼굴을 하고 노을 아래 조용히 흐르는 태화강을 바라보았다. 2025년 3월 27일 그는 자신의 초기 경력을 기념하는 오래된 마이크를 손에 쥐고 그 추억을 저항할 수 없는 바람처럼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빛나는 성공의 선율과 슬픈 고통의 선율이 섞인 긴 노래였으며 그는 눈물과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김호중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가 직면했던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업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했고 그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이었던 절친 박민수의 죽음이었습니다. 민수는 울산에서 호중과 함께 자랐는데 울산은 가난한 노동자 계층이 사는 동네였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제철소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민수는 호중처럼 음악적 재능은 없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폭넓은 끼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나 거리에서 작은 공연을 할 때마다 항상 그의 뒤에 서서 응원해준다. 호중이 18살이 되어 프로 가수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 민수는 그의 첫 번째 지지자가 되었고 심지어 그가 첫 마이크를 살 수 있도록 편의점에서 초과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 민수를 호중에게서 떼어놓았다. 2018년 호중이 27살로 막 명성을 얻기 시작했을 때 민수는 울산의 한 제철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고장난 기계가 폭발했고 민수는 탈출할 수 없었다. 호중은 서울에서 중요한 오디션을 준비하던 중 그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는 민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민수가 못 왔어요. 호중은 울산으로 돌아가지만 장례식장에서도 희망은 희미하게만 남는다. 그는 당신 옆에 섰고 당신 손을 움켜쥐고 있던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고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공기 중에 떠도는 강철 냄새, 민수 가족의 울음소리, 그리고 친구의 웃음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무력감을 기억한다. 민수를 잃고 김호중으로 돌아가는 것은 채울 수 없는 공백이다. 그는 꿈을 쫓는데 너무 열중하여 민수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자신도 그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 더 많이 있어주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슬픔은 매일 그를 따라다녔고 그의 음악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그는 무대에 설 때마다 민수를 떠올릴 때마다 설렘을 느낀다고 한다. 그것은 가장 크고 깊은 슬픔이며 어떠한 상이나 영광으로도 치유될 수 없는 상처입니다. 김호중의 경력은 짧지만 격동의 연속이었으며 그는 큰 성공도 겪었고 쓰라린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는 울산의 노동자 계층에서 자라났지만 정식으로 음악을 공부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으며 종종 가족의 오래된 TV에서 비나 이효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는 18세의 나이에 유명한 가수가 되겠다는 열망을 안고 울산을 떠나 서울로 왔다. 그는 거리노래 경연대회에서 노래를 시작하여 몇 개의 가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추위에 떨렸지만 여전히 감정이 넘쳤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깔끔한 임대주택에서 살았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인생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그가 25살이었던 20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TV 오디션에 참여해 울산에서의 어린 시절 추억을 바탕으로 작곡한 노래 태화강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어 8주 연속 차트 1위를 차지했고 KBS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길거리비, 청춘의 꿈, 안녕 울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는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이기도 하며 대부분의 노래를 직접 작곡했습니다. 그의 콘서트는 서울의 대무대부터 지방의 작은 경기장까지 항상 많은 관객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민수의 죽음 이후 그는 위기에 빠졌다. 그는 창작 활동과 공연을 소홀히 한 채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발매한 앨범 문리스 나이트는 비평가들로부터 감정과 영혼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참패했다. 그의 대중적 인지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는 한때 자신이 만들어냈던 분위기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미완성된 악보를 보며 울곤 했습니다. 그 눈물은 실패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재능을 늘 믿어주던 민수라는 가장 큰 격려의 원천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호중의 복귀 시도는 또 다른 눈물겨운 여정이었다. 그는 그 후 몇 년을 자신을 찾는 데 보냈다. 그는 자선 공연에 참여하고 오래된 노래를 리메이크하며 새로운 장르에도 도전합니다. 2022년에는 젊은 그룹과 협업해 팝과 R&B를 섞은 곡 한트린 꽝쿠아를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노래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48시간 동안 스튜디오에 앉아 녹음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특별한 신음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는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울산 극장에서 데뷔 1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었는데 손이 깨끗한 채로 일어섰을 때 마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극복한 듯한 기분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한다. 김호중이 늘 바라던 성과는 명예나 돈만이 아니라 의족을 통해 인정받고 의미 있는 음악적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예계에 발을 들인 초기부터 그저 스타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영원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태화강은 그의 삶에 대한 열망을 처음으로 보여준 노래였으며 그는 평생 자신의 영혼을 표현할 새로운 멜로디를 끊임없이 찾아 나섰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미래 세대가 불러서 민수와 그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절의 기억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장 큰 노력 중 하나는 2023년 민수의 꿈이라는 음악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자신과 같았던 물질은 없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던 울산의 가난한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이 기금은 수익을 내지 않지만 장학금을 받고 마이크를 잡고 노래하는 아이를 볼 때마다 형처럼 자랑스러워진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내 노래를 부르고 안전함을 느낀다면 나는 성공한 거야. 어느 날 그는 작은 방에 앉아 학생이 부르는 길거리에 비가 내린다는 노래를 듣다가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던 민수가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그는 일에 압박감이 심해지더라도 항상 건강과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신경 긴장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했지만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전처럼 높은 음을 제대로 부를 수 없어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벼운 노래에 집중해 공연 스타일을 조정했고 계속 무대에 섰습니다. 33세의 그는 여전히 작은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되든 계속 노래를 부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김호중의 사랑과 결혼은 그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복잡하고 슬픈 한 장이었습니다. 그는 28세 때 서울에서 녹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음악 프로듀서 이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짧은 머리와 붉은 눈을 가진 지적인 여성입니다.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관계는 진정되었습니다. 호중은 그녀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매료되었는데 이는 그가 항상 파트너에게서 찾던 것이었습니다. 2020년에 두 사람은 울산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예식을 열고 결혼했습니다.
수지는 민수가 죽은 후에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그의 곁에 있어주며 그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키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2년 달 없는 밤 앨범 실패로 호중의 커리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내성적이고 쫓기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종종 집을 비우고 직장 생활에 집중하며 수진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한다. 그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참았지만 영원히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해 11월 어느 날 수진은 울산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그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했다. 사랑해 호중아. 하지만 너가 제 자신이 아닐 때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그는 그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녀를 데려올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닫히자 그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수진 이후 김호중은 새로운 사랑을 찾고 있지 않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한 것처럼 다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33세의 나이에 혼자 살고 있으며 결혼이나 가족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데 대한 슬픔은 이별뿐만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느끼는 무력감이기도 하다. 그는 민수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자신이 바라던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종종 궁금해했습니다. 김호중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직접 생각해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섹션을 비워두고 당신이 지시하신 대로 그의 삶의 다른 측면에만 집중하겠습니다. 그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귀하가 제공하신 데이터를 토대로 더 자세한